빨리 하자. 자, 그래서 결국엔 여기까지가 미분하는 방법을 배운 거야. 그럼 이제 실제로 진짜 미분을 하러 가야 되잖아. 이게 끝나면 11번째 단원. 11번째 단원이 드디어 도함수 활용 단원입니다. 이 도함수 활용부터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보다 더 많거든. 그래서 지우고 시작할게. 진짜로 니네가 배운 6년, 3년, 1년 반 됐지? 그 내용을 다 합쳐도 얘 하나만 못한 양이야. 실제로 양 자체가. 도함수 활용. 그거를 좀 이따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건데, 일단 도함수 활용에서 첫 번째 똑같아. 수투에서 첫 번째 도함수 활용이랑 똑같거든. 수투에서도 뭘 배웠냐면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지. 맞니? 똑같이 곡선 위의 점과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배우게 될 거야. 두 번째는 접선의 방정식이 끝나고 났어. 그랬더니 수투에서도 뭘 했어? f'x의 부호를 판정하지. 이거의 부호 판정은 뭐야?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것은 그 값을 구할 수 있고 최대와 최소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였거든. 기억나죠? 그래서 니네가 2학기 때 수투를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미적분으로 약간 거의 반 강제잖아. 너랑 너 거의 반 강제잖아 지금. 얘는 해야 하는 상태지만 너는 내가 거의 강제로 끌고 온 건데, 이거 하면 수투가 되게 귀여워져. 진짜로. 너는 이거 하잖아? 난 수투를 그때 왜 틀렸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 진짜 대부분이 다 그래. 이게 세 번째로 가잖아? 그럼 이제는 뭘 판정하냐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판정을 해.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판정하면 뭐가 나오냐면 곡선의 종류가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곡선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해서 오목과 볼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곡선의 종류가 위로 볼록하다가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아래로 볼록하게 되거든. 그래서 이 곡선의 종류가 위볼, 아볼이 얘 부호에 따라서 달라져. 얘가 0보다 크잖아?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돼. 함수의 증감이랑 상관없어. 아래로 볼록한 함수도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지. 위로 볼록한 함수도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니? 함수의 증가와 감소랑 상관이 없이 얘 부호는 그래프의 오목과 볼록을 판정한다. 오목, 볼록. 됐어? 근데 오목, 볼록을 판정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여기까지는 볼록이고 여기는 오목인데, 그러면 그게 달라지는 경계가 생기네요? 그럼 그 경계는 곡선의 종류가 변하는 점 해서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목과 볼록 그리고 변곡점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변곡점이 엄청난 경계를 하는 경계 값인데 엄청난 역할을 해요.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로, 이게 소단은 하나야. 네 번째로 이걸 다 할 줄 알면 드디어 뭘 하냐? 그래프를 그릴 거야.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우리는 수투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어? 도함수 그린 다음에 그냥 풀어버렸잖아. 그리고 다른 걸 따질 필요가 없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첫 번째 뭐부터 하냐면 정의역 판정부터 해. 2차, 3차, 4차 함수는 왜 정의역 판정 안 했어요? 다 실수 전체니까 판정할 필요가 없어. 근데 여기서부터는 잘 봐. sin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의 x제곱 뭐 이런 게 나와. 이게 함수야. 자, 얘 정의역 판정해봐.
분모는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얘가 0이 되지 않는 모든 실수가.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그 값들에서는 정의가 안 돼. 그래서 거기서 그때마다 뭐가 나와? 극한 값이 나와서 점근선이 생겨. 잘 생겨. 자, 파이 넣어볼게. 사인 파이보다 약간 작아. 파이보다 약간 왼쪽에 있어. 그럼 사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파이보다 약간 왼쪽에 있으면 증가하지. 아니, 양수지 양수. 0은 0인데 0보다 약간 커지. 여기 파이 집어넣어봐. 파이 제곱 빼기 4 더하기 2의 파이 제곱인데 파이 제곱이 9보다 크니까 얘 양수지. 그러니까 0의 플러스 분의 양수야. 그럼 뭐가 돼?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서 파이의 우극한은 뭐가 돼? 무한대가 돼. 무한대. 그래서 파이에서 점근선이 생겨. 파이에 가까워질 때 x는 파이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이구나. 좌극한은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다 찾아야 되거든. 자, 일단 정의역 판정을 해야 되고 정의역에 따른 치역도 판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치역도 판정해야 돼. y 값이 나올 수 있는 범위.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축과의 교점. 이거는 수투에서도 많이 하지.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 중에 구할 수 있는 것만 구하면 돼. 됐니? 세 번째, 드디어 미분을 할 것 같지만 아니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함수가 대칭이 되는지 확인해야 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칭성 파악하고 그 다음에 주기성을 파악해야 돼. 왜 주기성을 파악하냐면 삼각함수들끼리 막 분수를 만들고 이러면 그 분수를 만든 삼각함수들끼리 만든 애도 주기가 생기거든. 또 나오지? 드디어 네 번째가 되어야 미분을 해요. 그래서 f'(x)의 부호 판정을 하고요. 다섯 번째 f의 더블 프라임 x의 부호 판정을 해서 곡선의 종류를 찾고요. 여섯 번째 극한값 계산을 합니다. 극한값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정의역이 x는 a가 아니다 이런 거 나오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의 부극한 좌극한을 다 계산해야 돼요. 이걸 다 한 다음에 그래프 하나를 그립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30번입니다. 이게 미적분 킬러. 저걸 할 수 있다면 100점, 못하면 96점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 모든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 파트, 넌 고등학교 2학년 미적분 파트의 기말고사는요 평균이 40점이 넘는 학교가 거의 없어. 대부분 이쯤 포기하거든. 근데 미리미리 해놓으면 이때 100점 맞는 게 진짜 힘들다는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야. 이번에 또 한 명이 나왔잖아. 삼봉고에 유일해. 딱 한 명. 전교에서 한 명. 100점 나왔어. 도윤이. 아 진짜요? 그냥 중간은 말하고 잘했었어요. 중간 3개인가 틀린 거야. 어쨌든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거거든. 기말고사, 미적분 기말고사에 100점이 나오는 건 거의 약간 신의 약간 선택을 받은 느낌이야. 다 풀어서 100점 넣는 게 쉽지 않아 진짜. 어쨌든 이게 그래프를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그래서 이걸 다 그리면 뭐가 나와? 또 방부등식이 나와.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점 찾는 거. 그 다음에 방부등식이 끝나면 똑같이 속도가 나와. 즉 수투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 그냥 다루는 함수만 여러 가지로 많아진 거야. 훨씬 복잡한 미분을 하는 것뿐이고.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도함수 활용 파트가 끝나요. 근데 여기서 속도와 가속도가 아까 수투에서는 뭐만 배웠냐면 수직선상의 운동만 배웠거든. 그러니까 좌우로만 움직이거나 위아래로만 움직여.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없어. 그렇게 배웠잖아. 그렇게 시험에 나왔는데 여기서부터는 x 좌표가 움직이는 것과 y 좌표가 움직이는 게 동시에 나와. 그래서 평면상의 운동을 못 배워. 알겠니? 대학 가면 뭐 배우고 있어?
Z축이 나와. 그러면서 뭐가 돼? 공간 좌표가 돼. 공간상에 나비가 움직이는 걸 배워. 니네 기하한 사람. 넌 기하 해야 되지? 기하에서 공간상에 공간 좌표가 나와. 거기 구의 방정식도 나오지. 공간상의 직선의 방정식도 나오지. 옛날에는 공간 벡터라고 해서 공간상의 벡터를 배웠는데 그걸 배우면 평면의 방정식도 배웠어. 졸라 어려웠어. 어쨌든 지금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다행인 거지. 자, 속도와 가속도. 근데 얘는 수직선이 아니라 뭐에서? 평면 운동을 배운다 이런 얘기예요. x, y 좌표 둘 다 나온다. 자, 그다음 12번째. 아직도 안 끝났어. 자, 도함수 활용을 다 배웠어. 이제 미분법, 미분이 다 끝난 거예요. 적분 처음 들어갈 거야. 그럼 무슨 적분부터 배운다고? 그렇지. 부정적분. 부정적분은 당연히 아까 여러 가지 함수의 미분을 배웠잖아. 뭐 배웠어? 지수함수 미분, 로그함수 미분, 삼각함수 미분을 배웠지. 그 역연산으로 미분되기 전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부정적분이 될 거다 이거야. 그리고 미분법 몇 가지 배웠어? 미분법이 6가지 배웠거든. 곱미분, 그 다음에 목세미분, 분수함수 미분, 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그 다음에 매개변수 미분,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 됐니?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를 이렇게 배웠는데 어쨌든 그것들에 대한 적분된 상태, 즉 미분된 결과를 역으로 놓으면 적분이 되겠지. 외울 게 열나 많아진다 이런 얘기야. 다음에 13번째 적분법을 배웁니다. 이런 건 수초에 없었어요. 적분하는 방법인데 막 이런 걸 배워요. f 프라임 x 더하기 gx 얘를 적분을 합니다. 적그 적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게 있어. 이걸 부분 적분이라고 배워. 그리고 치환 적분이라고도 배울 거야. 그러면 적분은 뭐의 역연선이라고 그랬지? 미분의 역연선이라고 했잖아. 이 부분 적분의 역연산은 곱함수 미분의 역연산이 됩니다. 곱함수 미분이 돼요. 곱함수 미분의 역연산이 부분 적분이고 치환 적분은 합성함수 미분의 역연산이에요. 이 적분법을 배운다. 적분법 2가지를 배웁니다. 치환 적분법을 먼저 배우고요. 부분만 적분하는 부분 적분법 이걸 배우고 14번째 이 적분법을 활용해서 정적분을 배우는데 이 정적분을 또 활용까지 하죠. 정적분 활용의 첫 번째 드디어 나와. 뭐가 나오냐면 아까 1, 2단원에 뭘 배웠어? 수열의 극한을 배웠지. 드디어 니네가 내가 수투를 공부할 때 니네 가르쳐줄 때 한 번쯤은 얘기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곡선상의 넓이가 적분 넓이를 구할 때 얘가 사실은 이런 얇은 막대기들을 다 더해서 여기 오차가 생기는데 이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면 뭐 넘어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모칸 박스를 전체를 A부터 B까지에 있는 모든 값들을 n등분을 해. 그래서 B 빼기 A n등분을 하면 요 가로 길이 하나가 나오잖아. 맞지? 그때 x좌표를 대입해서 이 함수값을 찾아.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가 나오잖아. 이 사각형을 붙여다가 더해놔. 그래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아주 잘게 쪼개지겠지. 그럼 거의 막대기 같은 것들이 될 거 아니야. 그 막대기를 무한히 붙이는 거야. 그게 수열을 만든 거고 수열을 무한대로 만든 거고 그걸 싹 다 더한 거. 그게 급수거든. 그렇게 해서 적분의 뜻을 찾아내. 급수와 정적분 간의 관계를 배운다. 이것도 엄청 재밌어요. 재밌겠죠? 요즘에 곽튜브 아니? 곽튜브 보니? 곽튜브 걔 여행 다니면서 막 그 욕할 수 없는데 밥 먹다가 걔 원래 뭐 먹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 밥 먹다가 맛이 없어. 근데 맛없다고 말 못하잖아.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 아, 이거 맛이 재밌는데? 이런 얘기 한단 말이야. 재밌어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는 이제 넓이에 대해서 다시 반복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뭘 배우냐면 부피를 배웁니다. 네, 부피를 배우고 그 다음에는 또 다시 속도와 거리를 배워요. 당연히 속도와 거리는 어디상의 평면상의 거리를 배우죠. 더하기 곡선, 곡선의 길이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곡선의 길이를 배우면 미적분이 끝나요. 지금까지 한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아주 맛보기로 한번 쭉 OT를 해본 거고요. 이 내용들을 이제 깊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너무나 재밌겠죠? 자, 우리가 재밌어야 되니까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너무 쉽거든.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먼저 하는 게 나을까? 별 필요 없어. 뭐부터 할 거냐면 쭉쭉 넘어가서 우리 그 인사이트라고 적혀있는 러닝 책을 보세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인사이트라고 적혀있는 것이 러닝 책입니다. 이게 이해의 단계가 배움, 그러니까 인지의 단계가 배움 다음에 이해거든요. 인사이트가 이해고 러닝이 배움이잖아. 순서가 지금 바뀌었어, 책이. 인쇄를 잘못했어요. 보시면은 여기 있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백지에서부터 제가 다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많아요. 많이 수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 있긴 합니다. 어디를 필 거냐면요. 69페이지. 70페이지, 71페이지구나. 71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 이 맵을 좀 그려놨죠. 수1의 지수로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다 알아야지만 미적분에 있는 이 단원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거고요.